대학병원의 진료 거의 그렇잖아요. 경깼어요 아니요? 네, 약 3달 가세요.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은 2023 의료 트렌드, 앞으로 의학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첫 번째는 의료계가 앞으로 어떻게 평준화가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두통의 신이라 네, 두통 치료의 새로운 바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세 번째는 사실 이게 잘 모를 수도 있고 우리도 의사인 우리조차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디지털 치료제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스마트워치 차고 계신 분? 저요. 저도 차고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워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 맥박수도 볼 수 있고, 부정맥 있는 사람도 찾아낸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네, 제 심전도도 지금 아, 심전도도 스마트워치로 할 수 있고. 조금 안 된 얘기지만 이제 그 이태원 참사 때도 네. 어떤 사람이 넘어지니까 바로 연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부모님 받았는데 네.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게 벌써 우리 삶에 되게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 예전에 이제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시죠? 다 전화로 뭐 뚝딱 아니면 뭐 닥터나우, 올라케어 여러 가지 이 비대면 어플로 사람들이 진료를 보다 보니까 그냥 꼭 병원에 가야만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올라케어로 처방을 해본 적이 있는데 환자는 한 명도 없었는데 나는 안에서 되게 바빴어. 전화하느라. 디지털 치료제라는 개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스마트워치처럼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주치 같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가 뇌전증 환자야 그러면 딱 들어왔을 때, 대학병원의 진료 거의 그렇잖아요. 경깼어요 아니요? 네, 약 3달 가세요. 딱 이게 끝나니까 환자가 지켜야 될 거,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수면 위생 잘 지키세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는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환자의 그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진료를 하고 계시는 분은 아직은 제가 경험을 잘 됐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뇌졸중 분야에도 그런 디지털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나는 들어본 적 있어. 뭐냐면은 뇌졸중 환자들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재활이잖아요. 재활병원에서 입원할 수 있는 기한이 아마 2년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환자들이 점점 이제 집에 가서 처지는 거야. 막 안 걸으려고 하고 막 안 움직이려고 하고, 이거를 매일매일 내가 어플을 켜가지고 내가 오늘 뭐 어떤 운동을 수행하세요 이렇게 잔소리를 좀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디지털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약을 먹는 게 아니고 이런 우리의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거지. 그게 개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체중 조절, 걷기, 노인에서 걷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사가 말했을 때 10명 중에 1명은 뇌경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 안 들어요. 맞아요. 저희 의사가 옆에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전화를 자동응답기처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아이디어 지금 생각한 거야? 지금 어플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치료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그 디지털 치료제가 진짜 필요한 거죠. 최근에 최성회 교수님이라고 인하대병원 교수님이 슈퍼브레인이라는 어플을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걸 쓰고 있고 실제로 정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뭐 몇 분씩 운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뭐 얼마 동안은 머리를 쓰면서 뭐 학습지 같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플로 막 이렇게 좀 촉구를 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면 훨씬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로안이라는 회사에서 이 슈퍼브레인을 만들었는데 슈퍼브레인을 영국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하버드에서도 자꾸 콜을 한대요. 이거 우리도 쓰게 해달라고. 얼마나 대단한 거야. 도움 될 것 같죠? 자식보다 낫네요. 그쵸? 그쵸? 네네. 매일매일 전화 자식들 잘 안 할 텐데 죄송합니다 어머니. 또 다른 거 혹시 또 2023년에 뭔가 의료계에서 변화가 된 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상치질혈증 진료 지침이 고지혈증. 최근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개정이 됐는데 계속 이제 더 낮출수록 좋다. 아무리 낮춰도 그 치료 효과는 점점 계속된다. 이런 쪽으로 계속
기조가 가고 있고. 네.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저희는 아무래도 뇌경색을 보는 신경과 의사이기 때문에 뇌경색의 치료의 방향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환자를 빨리 도착하게 하느냐 아니면 의사가 빨리 환자를 보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뇌는 너무 빨리 망가지고 이미 망가져버린 뇌는 되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뇌경색 환자가 왔을 때 증상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 그 신경과 의사가 굉장히 절망스러울 때가 입원하고 있는데 계속 안 좋아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예전에도 저희가 사실 그 혈압을 올리는 치료를 썼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그거에 대한 트라이얼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아요. 인듀스드 하이퍼텐션 그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사실 저희는 그걸 썼을 때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체득을 하고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를 올릴 때 뭔가 그리고 어느 정도 지속할 때 그렇게 환자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증거가 나오는지 트라이얼에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저는 좀 2023년 경에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23년에 이제 환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위드 코로나 이제 이 시대 또 어떻게 내년에 헤쳐갈 것인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의료 빅데이터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차트 프로그램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개발되고 있는 차트 프로그램은 의사만 쓰는 게 아니라 환자가 볼 수 있게끔. 네. 여러 의미에서 되게 놀랍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기 차트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비대면 의료는 참 이게 원격 의료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더 많은 논의들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막 우리가 디지털 치료제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에서는 포켓몬고를 되게 권장을 했대요. 포켓몬고. 포켓몬고 때문에 일본에 있는 그 히키코모리라고 갇혀서 절대 안 나오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 계기가 포켓몬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디지털화된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로 인해서 인간이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고 그 나와보신 소감 한마디씩 하시고 마칠게요. 이게 막상 나와보니까 질문을 받으면 뇌가 정지하는 느낌 정지, 많이 받았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오히려 저희가 많이 알고 환자한테 나중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또 되게 마음이 희망차지네요.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나와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